그래서 상속 포기 심판 청구서 샘플인데요. 샘플 잠깐 볼게요. 청구인은 1, 2, 3, 세 사람이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는 얘기죠. 즉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개별 한 장씩 들어가도 되지만은 세 사람이서 한꺼번에 신청이 되죠. 인지 때는 청구인 1인당 5,000원입니다. 1인당. 가사비송 라류 사건이기 때문에 1인당 5,000원이기 때문에 세 사람이면 곱하기 3해서 15,000원의 인지를 납부해야 되는 거고요. 또 청구인 아무개가 미성년자이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친권자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 인적사항을 써줘야죠. 누가 돌아가셨느냐, 성명,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번호, 언제 돌아가셨냐, 사망일자, 최후주소를 써주고서 이 사람이 사망했다. 청구 취지를 보시게 되면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아무개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이를 수리한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지만은 획일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법원에다가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하는 가정법원 심판, 가사비송 재판을 통해서 심판 청구를 하는 겁니다. 청구 원인은 왜 이렇게 상속 포기에 이르는 일을 쓰는 거죠. 1순위 상속인 경우에는 간단하죠. 3개월 이내, 상속 개시가 안 나고 3개월 이내 포기합니다. 혹시 차순위 상속인은 1순위가 직계 비속가 배우자잖아요. 직계 비속가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했다. 그러면은 직계 존속이죠. 직계 존속도 포기했다. 그럼 형제자매도 포기했다. 사촌인의 반결적 이런 식으로 차순위들도 상속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포기하니까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 일가 누군가 사망을 했을 때 그 배우자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면은요. 최소한 형제자매들에게 또 사촌 이내 형제자매들에게 알려야지 집안에서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리지 않고서 넘어갔을 때는 돌아가신 분의 부채 같은 것이 사촌 이내 반결조까지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하여간 직계 비속가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가지고 후순위로 넘어가면은 다음 후순위 상속인들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청구인들 피상속인 아무개는 아무개 차순위 1순위가 아니라 차순위 재산 상속인으로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는데 내가 그걸 알았다. 알았기 때문에 안 나는 3개월 이내에 내가 상속을 포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첨부서류는 주민센터에 가서 일괄적으로 발급받는 게 좋아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간인명서,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폐쇄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말소자 초본 이걸 첨부해가지고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상속 포기는 매우 간단하다. 상속재산 목록도 필요 없다. 그리고 법원에 갈 일도 없다. 왜? 포기 신청서 내면은 한 달 정도 후면은 포기하는 거니까 뭐 심사할 게 없죠. 본인이 좋던 싫던 아무것도 안 받겠다고 하니까는 가정법원에서도 별로 심사할 것도 없습니다. 인용이 나옵니다. 한 달 정도 있으면은. 도장은 전부 다 인감도장입니다. 인감도장. 상속 포기이기 때문에 인감도장 찍는 겁니다. 가정부에 출하면 한 달 후에 심판문이 온다. 그거대로 끝이에요. 후속 절차가 없어요. 청산 절차가 없습니다. 왜? 그 이유는 상속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일이 없죠. 상속 포기는 자기 일신상의 안위를 위한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걸 다시 정리하는 거죠. 어디에다 할 거냐? 돌아가신 분의 최후주소지에 관할 가정법원에 한다. 인지 때는 5,000원, 사람 숫자 곱하기 5,000원, 송달료는 6회분, 1회분이 5,100원입니다. 5,100원이니까 6 곱하기 5,100원을 내야 되겠죠. 1인당, 그러니까 36,600원이 되겠죠. 36,600원. 반드시 인감도장 찍어야 돼요. 인감도장. 왜? 본인의 진짜 의사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만약에 이걸 잘못 이용하게 되면요. 적극재산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적극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포기신청서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 되는 거죠. 적극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했다. 그러니까 진짜 의사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첨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모님이 둘 다 계시면 두 분 다 도장을 찍는 거고요. 한부모일 경우에는 한 사람의 법정대리인 인감도장을 찍는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서명,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인감증명서 발급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서명을 등록하고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실무에서는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왜? 어차피 인감 신고하지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거라 본인 서명 신고하지 본인 서명 사실 받는 거거나
어차피 주민센터 가야 되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막상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인감증명서 활용하는 제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이 사례에 있을 경우에 무슨 사례냐면요. A와 B가 부부이고 자녀가 C입니다. 자녀가 C일 경우에 A가 사망했어요. A가 사망했을 때 직계 비속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을 받잖아. 이럴 때 부채가 많아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동시에 C가 미성년 자녀다. 미성년 자녀일 경우에는요. C의 법률 행위를 친권자인 B가 법정 대리로 대시하는 항산하자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해 상반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망자의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가 동시에 할 경우는요. 동시에 할 경우에는요. 상관없죠. 똑같은 자리를 가는 거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망자의 배우자가 동시에 한정 승인한다. 동시에 한정 승인한다. 이럴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해 상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이 없어요. 동시에 한정 승인한다. 동시에 상속 포기한다. 동시라는 것은 망자의 배우자와 망자의 자녀가 미성자녀가 같이 둘 다 상속 포기 또 한정 승인할 때는 이해 대립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요거죠. 친권자는 한정 승인을 한다. 요겁니다. 친권자는 한정 승인을 했다고 자녀는 상속 포기했다고 그러면은 대리권이 없다.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요때는 특별 대리인 선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상속 포기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어쩔 수가 없죠. 특별 대리인 선임이 왜 이해가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특별 대리인 선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권자는 한정 승인하고 미성자는 포기한다고 그러면은 이 포기할 미성자의 법정 대리인을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그래서 구하는 방법이 특별 대리인 신청을 가정법원에 해서 그 특별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상속 포기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역시 제한이 없고요. 그래서 요걸 피하기 위해서 항상 망자가 있을 경우에 자녀가 미성년자가 있는지 또 자녀의 또 손자녀가 있는지를 항상 검토한 다음에 이 망자의 배우자가 한정 승인할 건지 상속 포기를 할 건지 정하셔야 돼요. 막연히 했다가는 이렇게 특별 대리인 선임 사유에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서를 들어갔더니 가정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미성년자에게는 다 기하는 대리권이 없으므로 특별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정 걸리면은요, 특별 대리인 선임 신청도 한 달 정도 걸려요. 상속 포기 들어갔다가 보정 받아가지고 보정 이행하는데 별도로 특별 대리인 선임 또 한 달 걸려서 그 다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최초에 특별 대리인 선임 사유에 걸릴 것 같으면은 제한이 없는 사유를 택해가지고 상속 포기 방식을 택하라 그 얘기입니다.